입시 위너들의 리얼리티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지금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참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온 것은요. 일단 플랜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인데 고2, 고3은 조금 익숙할 것 같고 고1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목별로 시험 일정이랑 범위를 현 시점에선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특히 이제 고1 아이들 통합사회 때문에 만나다 보면은 이런 걸 느껴요. 어떻게 시험 일정을 모를 수 있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정이랑 범위는 지금쯤 다 취합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목별로 시험 일정이랑 범위 파악하시는 거 무조건 지금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부 완성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몇 등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고2, 고3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온 어떤 곤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보통은 큰데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현 주소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혼자 힘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시든가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친구들 뭐 하여튼 객관적인 그 의견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완성도를 정확히 짚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표. 그 목표도 사실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목표를 너무 멀리 아니면 크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서 뭐 예를 들어 120% 그러니까 퍼센트 20%더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전교 300명 중에서 200등인데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 아니면 10등 안에 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단기간에 세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공부의 의지가 상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20%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랑 그 목표 사이에 갭이 존재하잖아요. 그 갭을 여러분들이 메우셔야 돼요. 메우시는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그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풀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현 주소를 정확히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갭을 인식을 해라. 그리고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확한 양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단계가 결여가 되면은 여러분들 자 시험 보기까지 한 달? 뭐 길게는 한 달, 학교마다 다르겠죠. 짧게는 뭐 한 20일 정도 이렇게 남았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 20일 한 달을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그리고 현실 이거 보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쳐내야 될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적 공부량에 기초해서 시험 대비 기간을 확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 갭을 메꾸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 갭을 메우실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이 있겠죠. 나는 오늘 밤새면은 시험 범위 다 커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 가능한 어떤 공부량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액션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순 공부량은 얼마나 되며 내가 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순 공부량은 얼마나 되며 당연히 집중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하여튼 오늘 소화할 수 있는 순 공부량 그리고 순 공부 시간 동안에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량, 범위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내가 하루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쳐낼 수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험기간을 확정을 하셔야 돼요. 시험기간은 선생님이 확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량에 맞게, 그리고 아까 갭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목표랑 현 주소 사이의 그 갭을 어느 시간이면 메울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기간 확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이 이제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애를 먹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순 공부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공부량을 체크하신 다음에 하루하루 30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예측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전 과목을 다 커버를 칠 수 있다 하면은 뭐 크게 고민할 부분은 없겠죠. 이렇게 끝내시고 고민을 끝내시고 공부에 돌입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 60일이 돼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갭을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낮추고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다음 시험을 좀 더 잘 준비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조금 정돈하시는 것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래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별 목표 그리고 일별 목표 요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람은 쓰면서 그 목표가 한층 더 강화된 어떤 심리적인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에는 이거는 무조건 달성하겠다, 일간에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것들을 꼭 기록을 해보시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상도 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면요, 주별 일별로 이렇게 체크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은 꼭 해주시고요. 이거를 그 일회성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번 주에 만약 주별 목표 세우고 일별 목표 세워가지고 열심히 사셨다면은 다음 주에도 리셋된 느낌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래닝에 있어서 과목별 밸런스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천지빛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실은 제일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일 가까이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친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가까이서 여러분들 도움을 찾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플래닝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다 서스럼 없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저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선생님이랑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혼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드문 대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혹은 아니면은 학원을 이용하고 계시다면은 학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상황을 구구절절 얘기하셔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하십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굉장히 또 그 각별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 막론하고 진짜 공부를 잘 해내고 싶다, 현 주소를 바꿔내고 싶다 하시면은 주변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상황을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은 생각 정리하고 습관 정리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 시험 기간에 접어들면은 잡념이 많아져요. 그 통합사회에서는 정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스토아파 얘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운명을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것이냐.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마음에 근심만 많아진다.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학생으로서 뭐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을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사회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래요,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착실하게 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준비된 상태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중간고사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기말도 마찬가지겠죠. 고1, 고2, 고3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를 안 하면 아무도 그 생각을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조언을 많이 구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시킬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무브먼트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중간고사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아요. 뭐 짜치는 이유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런 실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플스5를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요즘에는 뭐 게임기 많이 안 쓰니까 좋은 PC를 사고 좋은 게임을 하고 싶다. 뭐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반대급부로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티베이션이 뭐로 가도 모티베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시기에는 그런 동기부여 힘입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거든요.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유들이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다 보면 디벨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 측면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유를 어떤 이유라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의지가 안 나옵니다. 졸음에 그냥 져버리게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의지가 발휘가 안 돼가지고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는 존재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유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 사람은 그 아무리 각오를 열심히 다져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곤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하루가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자, 아침에 하루를 시작을 했을 때 하루하루를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데 무슨 선언이냐? 선언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냐? 관중이 없어도 됩니다. 관객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런웨이가 레드카펫이 펼쳐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 있다고 가정하시고 선언을 하시라 이거죠. 제일 먼저 설득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여튼 하루하루를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보내겠다는 각오 꼭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런 거 듣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 할 일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아까 주별 목표, 일별 목표 이야기 나눴었죠. 일별 목표 우리 세워놓은 상태니까 이번 주에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로 했지. 이러면서 이 계획들을 다시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아, 오늘 아침 시간에는 수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딴 공부 못하니까 수업에 집중을 하자. 점심 시간은 내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나서 아니면은 식사줄 기다리면서 이런 거 해야겠다. 있잖아요. 뭐 영어 단어라도 외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늘 하루 할 일이 다 플래닝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점검하라 이거예요. 점검. 플래닝이 이전 단계 이야기고요. 점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 플랜이 서 있어야 돼요. 인생 플랜이라 좀 웃긴데 하루 플랜이 서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는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표류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루 할 일 반드시 점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틈틈이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내면 하루가 10일처럼 쓰일 수도 있고 좀 과장을 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또 0.5일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쇼츠하고 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츠랑 릴스는 이렇게 장시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습관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은 극복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랑 아예 집어쳐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사치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거 가면은 이제 이 중간고사는 다시 치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다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자퇴도 할 수 있을 때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선택보다는 그냥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유혹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 행동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강화를 하자는 거죠. 강화는 제일 진짜 지름길 같은 건 뭐냐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를 장시간으로 보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안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즐거움의 한몰이 되셔야 돼요. 도파민의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 의학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는 그 종목을 바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즐거움이라는 게 반드시 있으니까 뭐 이 이야기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식견 그리고 뭐 지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알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꽤나 즐겁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 도파민 세례를 주는 그런 컨텐츠로부터 도망가시고 달아나야 됩니다. 달아나시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즐거움을 주는 공부 쪽으로 이 시험 기간만큼은 집중을 하자 이거죠. 똑같은 일도요. 뭐 여러분들 이런 진부한 비유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물병에 반틈 담겨 있는데 와 반이나 담겨 있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사람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피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스토아파가 우리 인생을 가정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피할 수 없어요. 뭔가 이 운명이라는 피할 수가 없다면은 기왕이면은 즐기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조금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 때 누가 시켜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공부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시간이 녹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녹으면은 뭐 여러분들 당연히 즐거워하면서 했으니까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거고 시험 당연히 잘 볼 것이고 시험 잘 보면 또 주변에서 칭찬받고 아니 그리고 주변까지 가기 이전에 스스로가 뿌듯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지식의 폭이 넓어져서 다음 시험은 더 잘 치르게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그 즐거움을 꼭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쫓겨가면서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런 장면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암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름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뭐 이해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그러는데 그 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반복하면 극복이 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는 영어 처음에 배웠을 때 애플을 쓸 줄을 몰랐어요. 애플의 A가 이게 한 번 들어가야 두 번 들어가 그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발음도 A가 A로 돼야 되는지 L로 돼야 되는지 R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1도 몰랐거든요. 지금은 잘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은 제가 네이티브와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은 못하지만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나게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좀 나름대로 엑셀런트하게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반복으로 충분히 이 암기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하는 거 그냥 일상처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왜 그 생각 정리, 습관 정리, 하루하루에 집중하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암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일상화가 돼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외울 일 생기면 그때마다 도망가고 싶어지잖아요. 회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공부의 반틈이 암기인데 그 반틈에서 도망가면 50점밖에 못 맞죠. 그래서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어 보자. 공감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막 간판들 보이잖아요. 비슷한 경험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 간판들 외우고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공부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고민하는 거를 습관화하자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는 공부겠지만 그 다음 사회에 나가면 또 어려움들이 각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다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놓인 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이건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뭐 넘사벽 같은 걸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이유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과제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집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잘못 집착이 발휘가 되면은 이게 안 좋지만은 이런 과제에 대한 집착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은 붙어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거죠. 의지를 이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잘 이렇게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로직 이해와 암기죠. 실전으로 돌입한다 했을 때요. 제가 과목별 학습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전 과목 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1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2, 고3 문과 생활을 했지만은 또 대학교 가서는 수학 전공을 해가지고 또 이과생 생활을 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공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아주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는 저한테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공부력이 뭐 과학에선 잘 발휘가 되고 뭐 문학에선 잘 발휘가 안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되게 다 비슷하게 보였고 난이도 측면에서 비슷하게 보였고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면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로직 이해와 암기 이제 그 조금 일반론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그 공부에 있어서는 이제 로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반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 로직 이해도 암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빨리 포착을 하면은요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너 핵심 포착이 빠르다. 야, 너 핵심을 잘 보네. 야, 너 뭔 말하는지 알아들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가지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에 필요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베이스를 쌓은 뒤에야 사실은 이 로직 이해와 암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너무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포기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 기초조차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기초 때는 뭘 해야 되는가부터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여러분들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주 공부랑 담을 쌓고 지내온 분들을 위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학생 에버리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공부는 돼 있는데 날카롭지 못한 이런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로직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 과목마다 그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로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그 로직을 파악하는 힘이 생기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머리 깨지는 마음으로, 머리 깨지는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란 말이냐? 그냥 텍스트를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세요. 보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 사실 하나를 제일 먼저 발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게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읽힐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지만은 알 것도 같은데 그 지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제가 늘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랑 고등학교 시절 같이 보냈던 어떤 형은 그 미국에 다녀왔는데 1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복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급생이 아니고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한 학년 아래랑. 그걸 꿇었다고 표현을 보통들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봤어. 근데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는 잘 볼 줄 알았는데 영어도 못 봤더라고. 30몇 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 다 비웃었죠. 그런데 저는 그 형을 좀 유심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열심히 해요, 공부를. 그 다음 시험을 또 치렀거든요. 또 뭐 시험 점수가 비슷해. 그래도 열심히 해. 맨날 수업 끝나면 선생님 쫓아나가가지고 질문하고.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나 보죠. 매번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그 형이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문과 되게 많이 었거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문과에서 거의 이렇게 탑 학교 중에 하나라고, 탑 전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구나. 노력하는 자에게는 진짜 달달한 보상이 따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저도 고3 때는 물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냥 오는 거는 절대 없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런 결과가 따라올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베이스 하나 없다고 스스로 이제 객관적으로 점검이 되신다면은 기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이 물론 이제 2028 입학 전형도 이제 대충 눈각은 나왔고, 그리고 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학 전형 오랫동안 잘 이렇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윤곽이 다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삐끗한 그 과거들이 다 바로 잡아지지는 않겠지만은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고, 또 대학교도 또 다른 스타트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새롭게 하면 되고, 또 대학교에서 또 잘 못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대학교 졸업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끝이 어디 있어요? 늘 새로운 도전인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 됐건 베이스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상황에 꼭 필요한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로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텍스트를 쭉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곰곰이 골똘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30분, 1시간, 1시간 반 다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칠 거예요. 그 시점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해요. 선생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합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시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텐데, 그 어드바이스가 마치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확실해요.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좀 스킵을 할 건데, 다시 한번 그래도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은, 일상처럼 만들어라. 암기라는 건요, 베이스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늘어요. 여러분들 그냥 살길을 찾는 것처럼 그냥 계속 외우다 보면은, 아, 이렇게 외우는 게 빠르겠네, 이렇게 외우는 게 빠르겠네, 아, 나 바본가, 왜 이렇게 안 외웠지? 이렇게 외울걸,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타고 생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금 지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으로 이길 수는 없다. 반복은 절대 못 이깁니다. 계속 보면은 그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영어 스펠링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보니까 제가 무슨 미국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교육 쭉 이렇게 받았는데 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반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큰 그림은 암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항들 꼭꼭 이렇게 챙겨 가시는 거, 시험 공부, 내신, 중간고사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로직을 파악하고 암기를 이제 곳곳에다가 마치 그 감초처럼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수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공식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공식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남한테 설명은 여러분들 뇌피셜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설명 말고 남들도 이 책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참고서에 소개된 그 로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이 공식을 쓰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뭐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짜내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중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이제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에버리지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식 수학에서 소개된 주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원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원리를 알려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참고서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설명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고서 설명 부분을 조금 정독을 하셔야겠죠. 하여튼 로직을 이런 식으로 쌓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그 로직을 적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원리들, 그 이해들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또 메꾸고,
계속 그 과정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상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좀 달라요. 뭐 시간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시간 관리가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확보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해법들이 여러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공개된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좀 극복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스타트 과정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수학 공부는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국어 공부, 의사소통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의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은 잘 볼 수 있게 돼요. 선생님 비문학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대학교 올라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글들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느끼실 텐데 왜 내가 이 대학 와가지고 하는 공부를 그때 했으면은 서울대 갔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제 주위에 정말 많았어요. 대학생 때. 대학교 때 여러분들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 고등학교 내신도 그 여러분들 고등학생들한테 필요로 하는 레벨을 체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거를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좀 독파를 해 나가셔야죠. 근데 뭐 말하기, 쓰기 이런 거는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여러분들 막 그렇게 체크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 정작 이제 중요한 게 듣기 그리고 읽기 이런 것들이겠죠. 읽기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읽기 세분화해서 보면은 문학작품 상대하는 게 있고 아니면 설명문 이런 되게 건조하고 딱딱한 글들을 상대하는 게 있잖아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뛰어난 작가분들이 쓴 거가 선별이 돼가지고 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오히려 더 섬세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실려 있다. 이렇게 조금 프레임을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주관적 의견으로만 문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주관에 기대해가지고 문학 작품이 완전히 잘못 해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내가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문학작품, 개별적인 문학작품을 보시면서 문학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수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요즘에 뭐 저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책들 많았는데 여러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서점만 가봐도 문학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책들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되게 접근법들 그중에 좋은 책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거나 골라 잡으셔가지고 좀 파보세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인사이트를 과목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지안 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수학 서술형 문제 풀 때 꿀팁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 서술형 문제나 뭐 객관식 문제나 물론 문제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그 과정을 쓰냐 안 쓰냐 그 차인데 오히려 서술형이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건너뛸 수 있는 디딤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뛸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공식을 쓰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래서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수학에선 논리적 비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건 수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술형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할 때 항상 그래서 악랄한 저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악랄한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애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려고. 그래서 공부를 꼼꼼히 했다면은 서술형 문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꿀팁이라면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수학엔 원리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다. 근데 그게 한 술에 배부르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원리를 제대로 학습하고 남한테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제대로 안 풀리네. 아니면 그 중간 단계가 설명이 안 되네.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맹점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보셔야 돼요.
이런 루프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수학이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미적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고등수학 체계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건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스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1, 2들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로직 이해와 암기 이런 부분 이제 양쪽으로 여러분들 노력 기울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로직 이해는 수학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 이해의 정확도 그리고 이 익숙함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적용을 통해서 이게 계속 피드백 루프처럼 여기 상승 발전을 해야 돼요. 암기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교 입학하시고 나서도 암기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너무 대학까지 생각하면 비관적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대학 이전까지 그냥 암기는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 마음가짐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목별로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특히나 이제 2028 세대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의무응시가 됐죠. 이제 사회만 공부할 수 없고 과학만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하다. 여러분들 선입견 갖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잠재력이 이런 이미지 상상해 보세요. 선입견 갖기 시작하는 순간 계속 뭔가가 깎여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안 될 이유만 찾고 안 될 행동만 합니다. 근데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되네? 저거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선입견 갖지 말고 이과형인지 문과형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과정인데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 이렇게 할 만큼 그 수준이 그렇게 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등 수준이 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 수준이 되게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 에너지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익숙해지려면 그럼에도 고등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과형 인재라서 국어를 못한다 아니면 무슨 사회를 잘 못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선입견을 갖기엔 너무 이르다. 우리 뭐 정치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좌에도 치우치지 말고 우에도 치우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 이렇게 나눌 때인가? 저는 우리 시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익숙할 수는 있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한번 딱 가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그렇다 이거죠. 잘 될 것도 안 될 수 있다. 왜냐면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은 저는 뭐 올라운더로 잘한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것도 괜찮게 느껴지고 저것도 괜찮게 느껴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과로 갔다 보니까 사탐 공부를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 대학교 가서 이제 이과 공부를 딥하게 하게 됐고 근데 어찌됐건 이게 모드만 변경을 하는 것이지 나의 잠재력을 국한시킬 어떤 핑계로 삼지는 말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준비에 있어서 고다음 포인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프린트랑 필기 디테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계시는 분들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험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선생님들도 초반부에는 뭐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을 언급하기엔 되게 이른 시기니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학기가 중반부로 아니면 이제 중간 시험 전까지 그 커리가 중반부로 접어들수록 점점 이제 선생님도 시험 출제 부담이 생기고 실제로 시험 출제를 할 시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힌트들이 많이 나오겠죠.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출제할 그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귀띔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학교 선생님은 아니라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기에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조는 시간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단서들이 전달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턴반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공부를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공감이 안 돼가지고 이 방송을 꺼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것들 사회에 나가면 진짜 다 도움 됐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뭐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좀 돌아봐지거든요. 뭐 상식으로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참 많이 도움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그냥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장기 기억까지 남지도 않으니까 기왕이면 기왕에 공부할 거 예를 들어서 왜 스토학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아,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일 때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정리하고 시험에 집중을 해야겠지만은 학교에 수업 들을 때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신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살려내셔야 되고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 나중에 바로 시험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막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지 이러면서 헷갈리는데 이러면 하면은 너무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바로 식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왕망 이제 변별 개념 위주로 봤을 때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해소를 해야 여러분들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준비가 어설픈 수준이면은 학교 선생님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 구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부터 쌓으셔야 되고, 베이스를 쌓았다는 전제하에서 학교 선생님이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랑 미리 시험 보기 이전에 체크를 해서 시험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어필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출제한 거랑 대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여러분들 점수를 추가적으로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약간의 이 언쟁도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끝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변별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어렵다 보니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지식을 선생님이 전달을 하셨는데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그 프린트를 조금 가지고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되게 영리한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과외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학원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강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유튜브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가이드 도움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 범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학생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학교 진도가 있고 이제 학원 진도가 있는데 그 학원 진도랑 학교 진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학원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여러분들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 범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이랑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윤마리 님이 과학이나 사회 선생님 전공도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면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학교 선생님인지 학원 선생님인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 이야기. 일단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과학에서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셨느냐에 따라서 출제 방향성, 출제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 선생님.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특정 선생님이 예전에 출제하셨던 그 기출문제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경향 대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윤마리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레퍼런스로 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방금 윤마리님께서 말씀해주신 전공에서 학습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더라도 학교 기출, 뭐 바로 직전 연도 아니면은 그 전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평가원 수능 문제들도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수능 평가원은 무조건 그냥 참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 쉽게 나오는 학교라도 변별 문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 교육청에서 출제한 거 충분히 참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학교 자체에서 뭐 특목고가 되게 그럴 텐데 학교 자체에서 고2, 고3 수준으로 고1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가원 그리고 저기 모의고사까지 출제 그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출 경향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겪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겪는 학기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뭐 학원이 됐건 뭐 과외 선생님이 됐건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들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니까, 선생님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바짓가랑이라 잡고 공부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참고서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수능 준비하는 경우에는 재종 컨텐츠가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이전 단계가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랑 승부를 봐도 됩니다. 학교 선생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중3까지는 사교육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제 불성실이 문제면 문제지, 뭐 컨텐츠 측면에서 제가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미래에 있어서, 이 입시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진심인가를 오히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진심이라면 기출 경향 안 볼 수 있겠어요? 진심이라면 수업 시간에 아니 선생님이 출제할 거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막 엎드려가지고 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최근 기출 이상 개념 그리고 학교별 기출, 관련 수능 기출 일부를 힘이 닿는 대로 공부를 해라. 학교별 기출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출제한 기출 말고 이제 브로드하게 학군지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그 하는 그 문제풀이 있어요. 그 문제풀들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족땡닷컴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그땡 포유 뭐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학교별 기출 구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감 유지하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은 강남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할 때 그 학군지 기출을 다 풀어봅니다. 특히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고다 하면은 여고 계열 기출은 다 푸는 거는 기본이고요. 뭐 남학교 기출도 다 풀고요. 그렇게 다 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야지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뭐 전교 1등까지 아니어도 올 1등급이 요즘에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올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목 간의 밸런스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10%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경험이 없으면은 모르죠. 그 스탠다드를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을.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고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1%구나. 뭐 아니면 뭐 2%구나. 아니면 7%구나. 아슬아슬했다. 9%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감이 생기거든요.
안 경험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 선을 이제 차근차근 파악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무조건 처음엔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막 기말고사 가가지고 와, 이 과목 지금 15%인데 무조건 이번에 막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이런 사태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감을 바탕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과목별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는 다른 과목 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특정 과목을 소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고1 처음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전 통합사회를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 이게 다른 과목 해야 되는데 그 과목도 해야 되고 통합사회도 해야 됩니다. 그 과목 하다가 통합사회 또 성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밸런스에 대한 어떤 그 워크 라이프 밴런스를 하나요? 그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라고 좀 변경을 해볼게요. 스라벨은 찾지 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시험에 한 번이라도 치러 보셨나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첫 시험에서는 무조건 스라벨 버리고, 시험 기간도 저 같으면은 한 달 넘게 잡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안 들었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스라벨이랑 집어치우시고 일단은 첫 학기 첫 시험이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특정 과목에 치우치게 되면은 못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제 컨디션 관리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반이 됐건 뭐 두 달이 됐건, 심하면 두 달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당일 컨디션이 안 좋네. 요즘에 시험 기간 긴 데는 일주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왜 일주일까지 가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험 기간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내내 무슨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시험을 다 망했다. 뭔 소용이죠?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 약간 답답할 수 있겠지만 행동 반경을 굉장히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험 가까울수록. 그 전에는 뭐 어디 가고 뭐 학원도 가고 뭐 친구들이랑 가끔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은 시험이 가까우면 행동 반경을 줄여. 그리고 자기가 조금 본투비 몸이 좀 약한 타입이다 이러시면은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게 그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면 몸살 걸려가지고 물거품이 된다, 아니면 지장을 받는다,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은 끔찍할 것 같아요. 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컨디션 측면에서 여러분들 약간 답답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안고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책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무리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냥 오늘이 날이다 해가지고 막 10시간 축구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조깅을 하는데 그걸 꾸준한 습관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한 번 하고 지치고 요런 수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조깅 한 번 하고 샤워하고 공부하고 요런 느낌이요. 그리고 이제 당일로 가면은, 당일에는 여러분들 두뇌 활동을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하면 이득을 보고 안 하면 못 보는 거니까. 일단 그 전날에 잠을 잘 자셔야 되고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일찍 자야겠죠. 그리고 일찍 자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암기 분량이 많아. 그래서 그 전에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날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러면은 뭐 한두 시까지 이렇게 공부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목별로 다른 것 같긴 한데, 수학 시험이 껴있다 그러면 그 전날 무조건 일찍 자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학 시험이 껴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장사 없습니다. 이 졸음 뭐 아니면은 피곤함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100%를 발휘해도 모자랄 판에 80% 70%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한다? 이것만큼 또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학시험 전날에는 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학시험 당일에는 두뇌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해라. 뭐 견과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견과류가 맛이 없고 좀 먹어봤었는데 도움이 안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에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어. 근데 막 손이 벌벌벌벌 이렇게 떨릴 수 있겠죠. 손이 떨리면은
필요하다면은 자기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청심환 같은 거 먹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그것도 시험 당일에 자기를 실험 대상이라고 당일에 청심환 드시지 마시고 실전을 가장해서 모의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집에서 한번 치러 보셔도 돼요. 치를 때 제한 시간 딱 켜두고 시험지를 딱 폈는데 이게 손이 떨린다. 그러면은 청심환을 그 다음날 또 한번 먹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네? 하면 이제 실전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뭐 저는 애초에 이제 잘 떠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막 청심환 먹고 이렇게 막 딥하게 시험 자체를 준비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저 주변에서 많이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시험 치르다가 국어 시험이 예를 들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수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독립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종속 시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서 이제 멘탈이 털려서 수학 시험 자체를 수학 시험으로 치르지 못하게 되는. 만약 그런 상황이 자기한테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세레모니나 여러분들만의 어떤 습관이라 해야 되나요?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레드선 하면 사람이 그 최면에서 깨는 것처럼 그 충격파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스처나 세레모니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시험이 어려울까 예측을 해도 실전은 또 다르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요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리자면은 시험이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다는 전제에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결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물론 막상 이제 실력 발휘를 다 못했다 생각이 들면 찝찝해가지고 생각 전환이 잘 안 되는 층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100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 꼭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준비 자체예요. 과정 자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진짜 미친 듯이 목표를 향해서 빼곡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 세컨데리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남의 얘기 비슷하게 돼요. 그냥 너무 준비를 성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해와서 심지어 시험 당일엔 떨리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상태가 사실은 베스트이다.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다만 장기적인 목표는 크게 잡고 단기적인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수능처럼 굉장히 큰 시험을 치른다 했을 때 너무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어느 시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와, 이거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저는 제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제 목표는 한결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언니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입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각자의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다. 어떤 대학교가 제일 좋다, 어떤 전공이 제일 좋다, 뭐 어떤 직업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는 뭐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 코앞으로 이렇게 놓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담게 됩니다. 윤마리님이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저도 윤마리님이 항상 이렇게 방송 찾아주시고 또 댓글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